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A3네요. 트랙 A3. 교육의 대전환과 교사 역할의 변화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교육자, 교사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사들의 역할과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 대두되고 있는 논의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자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요. 과거 교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역할 전환에 따른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세션에서도 세 분의 전문가가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후에 토론회 시간, 또 Q&A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유니세프 본부 교육 담당국의 로버트 젠킨스 글로벌 국장님이신데요.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로버트 젠킨스 국장님께서는 1995년 유니세프에 합류해서 우간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모잠비크 및 요르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며 국제개발 및 인도주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네, 오늘 국장님께서는 현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로버트 젠킨스 국장님의 발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Robert Jenkins, and I'm the Global Director of Education for UNICEF.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젠킨스 글로벌 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위기가 더 가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전에는 이미 2억 5천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전 세계에 학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득 국가에 있어서 50%의 학생들이 10세 미만의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 저임금 국가에서는 이게 더 악화되어서 학습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고요. 90%에 달하는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을 수억 명에 달하는 학습자 그리고 교수자에 있어서 교육의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4월 16억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이 중 1억 5,500만의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다시 학교가 열면서 이 학교들이 가장 먼저 열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다시 학생들을 받으면서 모든 회복 노력들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재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뒤처진 학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로 되돌아오는 아이들이 또 학습 여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동시에 교사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학교 체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처진 학습을 회복하면서 또 종합적인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미래에 도약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수용하면서 이 대전환을 주도하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교육 체계를 혁명화하여서 격차를 극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킬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대전환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교육을 현대적인 학습 그리고 품질 있는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스킬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초 스킬뿐만 아니라 삶에 적응하고 또 직업적인 스킬 그리고 기업가적인 스킬, 디지털 스킬 이 모든
역량들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기업을 만들던 또는 자기만의 사업을 영위하든지 간에 이런 다양한 스킬들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디지털 스킬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스킬은 이런 연결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로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또 보편성도 중요합니다. 보편성의 원칙, 즉 로우텍이 됐든 하이텍이 됐든 또는 기술이 없는 곳이든 간에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보편성 있는 접근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또 혼합 방법론을 통해서 원격 수업과 그 외에 다른 학습 수단을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모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교육 체계에 있어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컨텐츠를 맥락에 맞게 바꾸고 또 글로벌 자산들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와 이제 평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각 교수자와 선생님들이 학생별로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교수자,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부모와 지역 공동체를 이 대전환에 참여시키고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함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됩니다. 민간 부분을 참여하면서 또 비영리 단체도 참여하고 또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라디오, TV, IT 기반의 디지털 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정 지원이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요한 대전화, 교육의 대전환에 있어서의 주요 교훈이 되겠습니다. 유니세프는 굉장히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창조, Reimagine Education Initiative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희가 예산하기로는 35억 명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학습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전환적인 변화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스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들로 이 Reimagine Education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 하에서는 세계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툴킷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학교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번째 이니셔티브입니다. 또 모든 학교들, 전 세계 학교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솔루션을 모든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전환시켜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바이스, 기기도 중요하죠. 아이들은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저렴해야 되고요. 모든 학교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요소로 중요한 것이 데이터에 대한 비용,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이, 부모,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제공 가능해야 될 텐데 통신사와 이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들이 또 부담 없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번째,
젊은 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원 측면에 있어서 또 이 과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또 이 대전환에 있어서의 스킬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죠. 이 장표에서는 디지털 러닝 솔루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툴킷에서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해력과 또 수리력을 강화하는 툴도 있고요. 또 스템 러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도 있습니다. 또 학습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툴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스킬 위주의 툴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는 특정 스킬을 구축하는 특화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던 직업별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던 다양한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이것을 맥락화하고 현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맥락화, 현지화해야 되고 또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e-learning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캐치업 러닝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교육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학습 과정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돌봄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제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지 단에서, 지역 공동체 단에서, 학교 단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이런 노력들을 확대해서 효과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 전환이 지속 가능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사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또 다른 파트너사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추진 과제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스킬을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전에는 수백만 아이들이 교육 중단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전 세계적으로 동원해서 3억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디지털 그리고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2020년 한 해 이 3억 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접근성을 지원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유니세프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상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전 세계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역시나 흥미로운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수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사, 변화를 만드는 미래교육 디자이너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 주실 텐데요. 박수정 교수님은 교육행정학자로서 참여와 협력에 의한 학교 변화, 교사 공동체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교사 전문성 개발, 학교 변화, 팀 학습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제도와 교원제도의 한국적 특성에 대해서 국내외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원격 수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온라인 수업에서 팀 학습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수정입니다. 끝날 듯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보기술과 더욱 가까워지고 미래 교육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미래교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팬데믹 속에서 교사인 제가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교정과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졸업식과 입학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고 결국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자가 초기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20년 넘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환경에서의 수업은 매 시간 도전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팀학습이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발하게 팀 학습을 해왔었습니다. 교육에서 협력의 효과는 매우 크고 협력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 기반 학습, 액션 러닝, 토의와 세미나 등 항상 팀 학습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교실 상황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같은 시간에서 화면으로라도 만나자.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팀 학습을 조금씩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팀 토의를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을 온라인으로 해보았습니다. 비록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만나지만 상호작용과 협력이 살아있는 수업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보다 낫습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한다면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의 실시간 수업은 상호작용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이죠.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교육, 블렌디드 교육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교육 방법의 장점을 접목하고 강화시키는 하이브리드 교육 개념에도 친숙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컴맹입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 웹서핑 정도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제가 올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팀 학습 어떻게 할까?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든 교육을 해보고자 고군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만 이렇게 했을까요? 초중고 선생님들은 많은 책들을 펴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사례는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상황에서 수업 대응만으로도 바쁘고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실행하고 책을 쓴 노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래는 지금과 아주 먼 나와는 거리가 있는 언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미래 교육의 시나리오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기르고 익힐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발표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 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역량은 교육의 질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기술의 변화와 연동하여 지능정보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교사 역량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한 예로 홍우조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교사의 역량과 연결되는 교사의 직무와 연결되는 역량이 많고 공동체와 자기 개발에 대한 역량도 보입니다. 그리고 변화 대응, 자기 변화와 같은 변화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띕니다. 임종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지능정보 역량 강화, 융합수업 일상화, 무학연제, 무학급제, 울타리 없는 학교, 공동체, 인간교육의 장. 이러한 학교의 모습과 연결되는 교사의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적, 핵심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연구 사례만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논의되었던 역량 외에 저는 교사의 4C 역량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되는 4C는 교사에게도 필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교사에게 창의성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 교사의 비판적 사고 또한 중요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협력은 오랫동안 중시되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개발한 교사의 4C 역량 진단 도구를 소개합니다. 필요하다면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에게 4C 역량을 자가 진단해보고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여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역량을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진단했을까요? 4가지 역량 중에 말이죠. 제가 2019년에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과 의사소통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창의성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죠. 어렵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 문화에서 그리 익숙하진 않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만나시면 더욱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하면 저는 한 가지 역량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입니다. 최근 AI 등 기술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 감염병 위기 등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교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항상 다양한 요구와 압력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수업과 학교를 변화시키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긴급한 일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교육과 학교에 대한 요구, 빠른 요구, 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또 특성과 문화가 변화하는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컴맹인 저도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죠. 교직의 오랜 문화로 보수주의, 즉 변화에 대한 저항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수업으로의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바로 교사의 중요한 역량이고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미래 교육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시나리오죠. 2000년이 되면서 OECD는 학교 교육 시나리오를 6가지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확대, 학교 재편, 탈학교를 기본으로 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20년이 지나 이때 예측했던 미래, 20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어떤 시나리오가 현재의 모습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는 1안과 2안이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3안 그리고 4안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 체제의 유지 속에서 학교 재편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고 과거의 학교 조직의 구조와 양상은 상당 부분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작지만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잠시 보여드립니다만 혁신학교, 또 혁신교육지구, 또 대안학교, 마을학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또 기술의 변화, 기술의 적용, 공교육 안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20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OECD가 새롭게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내놓았죠. 이번에는 4가지입니다. 20년 후인 2040년에는 과연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1안은 학교 교육의 확대입니다. 형식 교육의 참여 증대, 국제 협력과 기술 발전을 통한 개별화 촉진, 학교 교육의 구조와 절차 유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1안이고요. 2안은 아웃소싱입니다. 교육 아웃소싱은 사회가 시민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전통적인 학교 교육 체제가 붕괴하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교육을 주도하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환경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3안은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입니다. 학교는 유지되지만 다양성과 실험 정신이 규범이 되고 학교의 담을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학습, 시민 참여, 사회혁신 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안은 당신이 가는 어떤 곳이 모두 학습의 공간이 되는 삶의 일부로서의 학교 모델입니다. 교육이 시공간의 경계 없이 일어나고 또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 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 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안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떠한 안이 전개될까요? 20년 후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몇 가지 안이 혼합될 것 같습니다. 2040년에 다시 만나죠. OECD는 다양한 측면들을 상상했습니다. 학교 인력에 대해서 예측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1안에서는 지금처럼 학교 교육을 교사가 독점하고 2안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교사 인력의 역할과 지위가 다양해지며 3안은 교사 전문직이 전문가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기능합니다. 마지막 4안에서는 프로슈머들이 교사를 제치고 교사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현재 변화 진행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 학생. 학생을 중심으로, 생방송이라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수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체제는 one size fits all, 즉 공급자 중심, 그리고 동질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익숙했지요. 정해진 시간에 같은 내용의 수업을 듣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매우 익숙하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학생, 그리고 개별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학교와 교육 활동에 대한 상상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프레임이 있죠. 정해진 시간표, 동일한 과목을 듣는 학급 제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충분히 가능한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학교 공간,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학교와 교실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중심 경영, 그리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스쿨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의 논리, 그리고 2010년대 본격적으로 부상한 학교 자치의 개념은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 교직원의 참여, 그리고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참여는 좋은 학교와 학습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미래교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사는 전문가입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사는 분명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 생애 동안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을 최고의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전문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생과 가장 가깝게 만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의 전문성을 투입할 때 이 사회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신뢰하고 전문성을 믿을 것입니다. 둘째, 교육 연구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연구하고 계시죠.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 교육 방법과 평가, 또 새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학술적 연구가 아니고 실행을 전제로 하는 실천 연구를 의미합니다. 교사의 연구는 내가 가르치는 교과와 학생에 대한 것이 기본이지만 다양한 측면, 즉 내가 근무하는 학교급 외의 다른 학교급,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앞으로 진학하게 될 대학 교육, 또 학교 밖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과 정책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 나아가 실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는 정책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리더입니다. 교사는 1차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료 교사들에 대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끄는 교사,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학교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도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리더로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가요?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교사의 역할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러닝 디자이너, 학생의 학습을 위한 설계자, 안내자, 촉진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흔히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수자 중심 교육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진단 분석하고 학생마다 다른 처방을 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대학에 있는 저에게는 언제쯤 AI 보조교사가 올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둘째, 라이프 디자이너, 러닝 디자이너에 이어 라이프 디자이너입니다.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 진로 개척, 더불어 사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 스쿨 디자이너입니다. 제 전공이 교육행정학입니다. 교육의 시스템, 거시적인 조직 분야를 주로 연구하다 보니 제 관심은 미시적인 교실 외에도 학교와 국가적 측면을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교사가 러닝 디자이너, 라이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변신해야 합니다. 따로 또같이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학교와 교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꿈꾸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교육 디자인입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 변화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육을 함께 빚어나가고 또 빚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과 결과도 함께 하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량과 역할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길러져야 합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학습은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별 학습과 팀 학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이 러닝 바이 두잉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때로는 실패의 경험, 여러 명이 함께하는 행사, 동아리의 기획과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교직 생애에 걸쳐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개인 개발과 집단 개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무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실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처음 소개한 우리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책들은 바로 그 결과일 것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일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로 또같이 학생들 교육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개발도 그렇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죠. 미래 학교, 미래 교실, 미래 교사에게 사회와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 높은 공교육, 그리고 학생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입니다. 학령기에는 수준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령기를 넘어선 후에는 평생학습자로서 평생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미래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방향이며 철학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 교육 전문가, 정책가 그리고 교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자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에 민감한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아마 한 번 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러닝 디자이너, 라이프 디자이너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한 스쿨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역량,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흥미롭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발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Q&A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랙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산해초등학교 조영상 선생님께서 코로나 이후 미래학습 준비하기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회 정서학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조영상 선생님은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5 시애틀 에듀케이터 익스체인지 MS 글로벌 포럼 프로젝트 플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LMS와 협업 플랫폼 팀즈를 활용한 원격 교육의 전문가이시고요.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교원으로서 케레스의 에듀테크와 정보통신 윤리 가이드 북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독서와 공학의 만남 노벨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자, 조영상 선생님 모시고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회 정서 학습을 말씀드릴 산해초등학교 교사 조영상입니다. 저희 학교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굉장히 이제 푸릇푸릇한 녹지들이 굉장히 많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전라북도 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 특색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고 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빵 하고 터지고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은 어떻게 될까 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기로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수업에서 아이들의 얼굴과 감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반에서 아이들이 서로 반응을 하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주고 작은 박수를 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업에서 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좋은 수업이 되는 건데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월드그룹의 선생님들도 거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서적이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커넥션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이거 극복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바로 이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었습니다. 사회 정서 학습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보고 이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학급에 또는 우리 학교에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감정적 단절이란 것은 사실은 원격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하고 수업을 할 때 이 그대로 수업을 전달하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특히 이제 학생이 평소에 이제 교실에서 대면 수업에서 할 때처럼 교사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없고 만약에 학습 회피 또는 이제 학습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하나의 커다란 장벽처럼 저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이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감정적 단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SEL, 사회정서학습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EL은 먼저 나와 나의 감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요. 결국에 이것들이 모아져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이르는 과정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 우선되고 그것이 학습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월드그룹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학급에 적용하면서 특히 이제 사회정서학습이 에듀테크하고 결합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자기가 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또는 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게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뭐 학급에서 또는 이제 학습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내가 이런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구나. 이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선생님과 또 그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시도했던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회 정서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그것을 4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떠서 하루를 떠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하루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침을 여는 모닝 웰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너의 지금 현재 학생들의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학급에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어떤 아이들에게 또 체험을 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데일리 루틴이라고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면 아니면 비대면 수업에서 지금은 대면 수업에 적합한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으로 지금 이것은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수업이니까 뭐 컴퓨터나 나머지 이용한 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기본으로 놓고 이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비대면 수업에서 했던 일들이 대면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지금 현재 학습 그 성취도를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 말고 어떤 학습 성취에 대한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실에 아침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런 유튜브 아니 또 방송 채널이죠. 거기에서 이런 이제 화면을 봤어요. 저희가 핸드쉐이크라고 하죠. 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입장하기 전에 각각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특이한 포즈들을 전부 다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생님이 원래 뭐 춤을 좋아하시거나 그래서 하신 거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사 입장을 봐서는 그런 거죠. 이렇게 같이 핸드쉐이크를 하면서 이 학생이 지금 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수업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면 당연히 이제 모션 같은 것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제 이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저게 이제 잘 진행이 됐을까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이 다음 화면이 제가 춤추는 게 나온 걸 기대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SEL을 적용한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같이 나누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 같이 저희가 공유하는 캘린더를 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행사가 이러이러한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모둠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저희 집 깨 털어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거기다가 우리 집 깨 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두 번째로 하는 활동은 저는 이제 학급에서는 마음 비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리플렉트라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자기의 어떤 상태를 어떤 이모티콘으로 먼저 표시하고 중요한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특정 단어로 그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시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학생들의 경우 자기가 왜 지금 현재 감정이 안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슬픈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감정의 이모티콘과 그다음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그래도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금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아침에 와가지고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팀즈에 있는 이 활동을 굉장히 칭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게시물에도 아이들이 글을 올리고 저희가 학습에서 했던 거에도 저희가 이렇게 좋아요 누르듯이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저도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작업물이나 콘텐츠에 눌러가지고 그런 표시들을 해주는데요. 코로나 이후 또는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사실은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이제 분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대면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발표하면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것들이 지금은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누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들이 다 데이터화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게시물에 반응을 했고 몇 번을 눌렀는지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게시물과 또는 그 반응과 그 데이터와 또 앞에 했던 어떻게 감정들이 날짜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가를 알고 저희 그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꾸아드네프라는 활동인데요. 프랑스어로 뭐 새로운 것 없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프레네 교육에서 유래했고요. 아침에 이제 오게 되면 학생들이 그 전날 또는 그 전전날에 있었던 자기의 새로운 어떤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에요. 물론 이제 교사인 저도 제가 이제 했던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같이 공유하는데요. 꾸아드네프를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할 때 큰 이유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세상과 저희가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세상과 분리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담긴 신문부터 해서 점점 확대해서 마지막에 그 글로벌한 신문을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나온 기사들이 혹시 나와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니까 이제 신문에 전날 이제 굉장히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는 그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서 자기와 연결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하나가 아기 토끼를 기르고 있었는데 토끼들이 이제 굴을 파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만 이제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슬픈 소식이 올라와서 같이 위로를 나눈 적도 있고요. 또 신문에 나진 않았지만 뱀이 이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햄스터를 이렇게 잡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저희가 같이 이제 눈물 막 흘리는데 위로하고 그런 이제 감정에 막 이모티콘도 올려주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뭐 어제 2골을 넣었다.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나도 우리 학교에서 경기했는데 나도 2골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면 저희들 막 그 좋아요 비슷한 걸 막 눌러주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또는 이제 소식들도 같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생님들은 지금 세상과 아이들의 어떤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또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SEL에서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사회와 연결하고 또는 이제 사회와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쪽의 어떤 내용들이 방금 저희가 한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아침을 여는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일리 루틴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이제 학급에서
지금 사실은 위생과 어떤 그런 그 안전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위생은 저희가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항상 뭐 닦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교실을 들여다 보면은 저희 뭐 리모컨 같은 경우나 스위치 같은 경우가 계속 아이들이 손을 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 스피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음성 명령으로 켜고 끄고 그런 스위치들을 같이 지금 교실에 운영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텔레비전도 있고요. 구식 아주 뭐 오래된 그 선풍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나머지 디바이스들이 음성으로 저희가 작동이 가능하고요. 또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한 다른 것들도 뭐 공기청정기나 나머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십니까? 라고 이제 혹시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이제 뭐 감정적인 어떤 그 사회 정서 학습이나 아니면 미래의 어떤 교사의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물론 미래를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 미래를 체험하면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분명히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접촉으로 명령을 내리는 가전제품들이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생활이 바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만들 어떤 물건들, 아이들이 나중에 해볼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같은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그 구식에 있는 선풍기지만은 굉장히 친숙하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스마트 스위치를 달면서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끈을 당기지 않고 음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생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루틴인데요. 하나의 명령어에 저런 그 인공지능 그 명령들을 모두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같이 쭉 짜보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야라고 말을 하면 에어컨을 켜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10분 동안 음악을 연주해주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TV도 이제 수업할 수 있게 켜지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 끝이라고 말하면 선풍기도 꺼지고 에어컨도 꺼지고 TV도 꺼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체험해보면서 너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 볼래?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아까 그 오래된 선풍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는 거는요. 데이터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그냥 흘려보냈던 거라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여름방학 전에 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선풍기 또는 전력을 사용했는지가 나와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위치를 달고 아이들과 한번 생활해 보면서 봤더니 아이들한테 이제 와닿는 얘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운동장을 도는 열량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저희 여름방학 전에 운동장을 60바퀴를 돌아야 되는 열량을 소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전체로 본다면 운동장 1,440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열량을 소모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썼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저와 같이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과사용이랄지 어떤 안전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아이들이 판단을 내릴 때 앞으로 또 미래 사회에서 아니면 이 코로나 사회 이후에서 또는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판단을 내릴 때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희가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업을 연결시키고 이 사회가 스톱되지 않고 교육이 스톱되지 않도록 이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이거는 대면 수업에서 어울리는 그런 단원이고 또 이 단원은 비대면 수업에서도 할 수 있는 뭐 자료조사 학습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여기는 온라인 수업, 여기는 대면 수업 이렇게 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수업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에 어떤 학생, 지금 제가 학생 2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학생 2가 만약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사의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료 제시라고 하는 것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학생 2가 수업을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시 보충 학습을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학습 성취에 이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또는 위드 코로나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공간 안에 프로젝트의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의 자료, 수업의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집에 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미 수업은 끝났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말할 걸이라고 하는 게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컴퓨터를 열고 거기다가 넣는 거죠. 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거 어때? 라고 말하면 쌓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이 그걸 또 가고 굉장히 좋은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서로 이제 수업이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활을 마치 당기듯이 쭉 당겨서 자료를 모은 다음에 진짜 필요한 토의 토론 수업에 탁 놓고 실제로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그 교육용 플랫폼이나 클라우드가 대용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렇게 아이들이 하나의 자료를 모을 때 텍스트 자료만 모으지 않아요. 필요한 뭐 동영상 자료랄지 사진 자료랄지 아니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용량의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고 그 클라우드에서 각각의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주고 빠르게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학교에 빠른 인터넷과 대용량 클라우드를 줬으니까 잘 해봐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모으고 또 초고속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토론방에서 만약에 반대 쪽의 의견이라면 반대 의견들이 반대의 자료들이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자료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토론에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또 찬성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쌓이게 되고 필요한 순간에 그것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토론에 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의 방향이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가 굉장히 줄을 이뤘고 특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방향을 원래 수업자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고 학습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교사가 지원하고 촉진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뭐 독서 활동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학생들이 클라우드 공간에 올렸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뭐 화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실험 보고서를 종이에 쓰고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좀 더 그 부가적으로 자기들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성한 수업과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저희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종이 지도를 보고 또는 또 코로나 이전에 학습할 때 어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사실은 에듀테크가 조금 더 가미가 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지도에다가 좌표를 넣고 직접 그 도시로 가보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클라우드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자료를 보면서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저희 SEL에서 협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과정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고 투표랄지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게임 기반 학습이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에듀테크 안에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그 관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SEL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디지털 자료는 물론 저장이 되고요. 그 비대면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저는 그 저장을 해놔요. 왜냐하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떤 그 학습에 관련된 그런 결과를 냈는지를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조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교실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그 교육을 하다가 한 학생이 이탈을 합니다. 잘 이제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저희 교사들의 어떤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한다. 그날 이해 못한 건 그날 이해시킨다라는 게 저희 어떤 교사들의 어떤 직업병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하면 좀 마음이 개운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어떤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분석이 된 건 뭐냐면 이 어떤 학습 결손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그 시점에서 캐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저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수학처럼 단계형 학습의 경우에는 밑에 기초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위에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교사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어떤 그 학습 결손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도는 제가 이제 제가 직접 보고 거기서 제가 수동으로 그린 거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 분석해서 지도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유료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저런 유료 서비스를 저희가 가입해가지고 쓰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에듀테크를 저희에게 교실에 이제 제공하시는 그런 이제 그 기획자나 개발자 계신다면 저희가 이제 저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저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보고 색깔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서 만약에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을 해가지고 색깔을 이제 초록색 쪽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노력. 그러면 당연히 학습적으로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 서로 막혀있던 장벽 쪽에서 교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이 분명히 와서 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메타인지 정도로 자기 인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 지금 시기가 물론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떤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역량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쌓였던 지식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정서 학습이 적용돼서 학생들이 물론 그 원격 수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단절이 생겨나고 있고 상호간에 벌써 2년째잖아요. 학생들 상호간에서도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교사들이 신경을 써서 거기를 보충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결손을 어떻게 저희가 채울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런 사회 정서 학습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come together and social emotional learn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상 선생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정말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전 세계 여러분들 정말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발표를 정말 집중력 있게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두 연사분들께 또 간단한 질문 하나씩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영상 선생님께 정말 현장감 넘치는 창의적인 수업 모델입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언택트 마인드케어 교육 모델로 디벨롭해서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뿜뿜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카르마님께서도 Teacher Young,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이렇게 또 감사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먼저 박수정 교수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팀 학습, 이 팀플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온라인 교육하시면서 다양한 사례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온라인 교육의 전면을 이루어지면서 진행된 대학에서의 팀 학습 재밌다고 생각하셨던 부분 혹은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했죠. 한 학생이 이런 소감문을 남겼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듣기 싫은 내 수업의 총집합이었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도 켜야 되죠. 또 예습도 해와야 되죠. 또 소회실에서 이야기도 해야 되죠. 저는 플립 러닝 방식을 적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학생들의 솔직한 마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학기가 끝나고 그 학생이 이 모든 걸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었을 때 굉장히 감사했고 또 역시 교수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팀학습이 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의견에서도 김지선님이 교사 역량에 따라 학생들 학습의 질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피드백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조영상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상 선생님 지금 이 온라인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고 계십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선생님 정말 참여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IoT 교육과 감성 교육 등 미래지향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학습 진도와 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 윤수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학습 교육을 하는데 쉽게 접근한다. 내 어떤 교사로서 좀 편의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제 선생님들 저희 대한민국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저를 만나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그런 노력을 감수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봐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나 아니면 아까 질문이 평가나 학습 진도 평가에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네, 없으셨는지요? 네.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결국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학습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교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힘들지만 그 후에 학생들이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 감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과 피드백,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트랙 A3였고요. 교육의 대전환과 교사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세션도 정말 유익했고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정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트랙 진행하겠습니다.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A4는요. 함께 배워요. K-에듀려, 이러닝 세계와 교육 정보와 ODA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